일단은 필기노트로 손글씨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거든. 그래서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유평 관련 필기노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만약에 해제를 했다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해제 피드백 안 했어.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일까지는 그지? 여러분이 한번 그래도 틀린 거 보시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제마다 핵심 포인트가 이거였다 이런 거 확인해 보자라는 거 적어뒀으니까요. 그걸로 우리 해설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까지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간상 우리 커리가 있어서 여기 해제할 시간을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필기노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시험에 대한 총평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뭐 이미 해설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총평들 막 돌아다니는 얘기들 많이 들었겠지만 선생님 의견도 여기다 조금만 보태면 선생님 생각에는 뭐 시험을 보신 여러분이 가장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느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시험은 좀 평이했던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평이했다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난도도 그냥 평안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특정 문제가 어렵거나 막 너무 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하게 문제 번호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가 됐던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뭐 준킬러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뭐 늘 몇 년 동안 있었던 흐름이니까 그냥 평상시에 같은 유사한 난이도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킬러는 좀 무난하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킬러가 준킬러가 쉬워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갭을 두되 정도 납득할 만한 난도로 출제는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선한 참신한 유형이 없었다. 그지? 사실 이거는 아마 니네도 동의할 거야. 문제 풀어보고 나서 아직 보기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풀어보고 나시면 어디선가 한 번은 봤던 기본 주제들이 문제로 그냥 변형돼서 등장한 형태. 그래서 낯선 문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시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처음에 시험지 뜰 때 너무 궁금해서 막 2시까지 기다렸다가 2시에 딱 하자마자 핸드폰 제일 먼저 열어가지고 막 문제 보는데 선생님이 보통 문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출력해서 시험지를 풀어보거든. 근데 시험지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제 포인트를 뭘 문제로 출제를 했는가 이걸 보는데 이번 시험지는 너무 웃긴 게 그냥 보는데 문제마다 포인트가 그냥 너무 대놓고 보이는 문제들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 의도가 굉장히 다 명확했던 문제들이라 그걸 잘 읽으면 꽤나 시험장에서 쉽게 풀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 다만 평균이 높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 쉬운 거에 비해서 이게 시간 안에 두 개의 시험지를 푼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거든. 그래서 아마 중간에 뭐 공통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약간 그래도 생각할 포인트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만약에 시간을 좀 허비하셨다면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되게 어려운 시험지고 또 그렇다고 막 문제가 터무니없이 쉬웠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계산량은 또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 거기서 시간 분배를 잘 못했거나 좀 생각의 흐름이 길어졌다고 하면 이 밸런스 맞추기 좀 어려운 시험이긴 했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점수 나온 거 보니까 난도에 비해서 솔직히 평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 그지? 그리고 보니까 등급컷도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다고 해도 변별은 되게 잘 된 시험지.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뭐 꽤 괜찮은 거죠. 적당한 난도에서 변별까지 잘 돼주면 괜찮은 시험지였다는 생각은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답률 나오는 랭킹도 보면요. 그냥 우리 무상 번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만약에 중간에 막 삽질하고 이런 문제면 막 말도 안 되는 번호에서 정답률이 팍팍 떨어지는데 이건 그냥 막 납득할 만하게 그냥 22번, 21번, 뭐 15번, 20번 뭐 이 순서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오답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정말 무난하게 밸런스 맞춘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택 영역도 좀 얘기해보면 선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논하기 어려울 만큼 그냥 잘 골고루 출제가 됐던 것 같아. 뭐 항상 고전적으로 학통이 좀 쉽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학통이 막 터무니없이 쉽게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걔네도 조금은 난도 있게 출제가 됐고 사실 30번도 좀 고민할 만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허를 찌르게 좀 쉬울 거라고 예상했던 기하는 사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적보다는 기하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30번은 걔네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하가 쉽다고 착각하는 걔네들이 문제인 거야. 기하는 옛날에도 고전적으로 미적보다 좀 어려운 과목이었거든. 그래서 뭐 이건 좀 항상 그 정도의 난도를 감안하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던 미적은 여러분 생각에 공통보다는 미적이 체감 난도가 좀 높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재학생들은 특히 더 그랬을 거야. 공부하는 중에 가서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웠다고 느꼈을 텐데 그리고 계산면도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만약에 공통과 미적의 공부의 빈도를 맞춰서 봤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 난도는 유사했다. 그래서 뭐 미적 자체가 아주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미적이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8문제는요. 그냥 어디선가 봤던 문제를 그냥 진짜 소스 짜집기 하듯이 그냥 문제가 구성이 돼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면 꽤나 괜찮게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미적은 약간 오픈 소스라서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근데 요번 시험지 여실하게 그게 좀 보여줬던 시험지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도 크게 나쁘지 않게 출제됐다. 자꾸 평이라고 해서 너무 미안한데 실제로 문제 난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받고 문제는 그럼 이제 출제는 됐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할 거냐 이게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잖아. 아마 시험 보고 나서 막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후기 보니까 어떤 친구는 좀 잘 봐서 되게 약간 뭐 주변의 분위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난 잘 봐서 좀 기분이 좋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아쉽다 이런 친구도 있고 사실 대다수는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더 강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평은 좀 아쉽게 보시는 게 맞아. 그리고 사실은 아쉽게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이 유평이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고 가서 본 시험이 아니라 그냥 중간 과정에 잠깐 가서 보는 시험이잖아. 다만 이게 단원을 축소했다고 해도 시험지의 포맷은 수능과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완성의 시험을 보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작해봐야 해본 게 겨울방학에 개념 받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기출 적용해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대 핵사에다가 한번 적용해볼까? 이 정도로 하고 간 거잖아. 근데 시험지는 사실 그 정도로 요구하는 게 아니죠. 시험지는 보면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걸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험장 가면 스위치 전환이 굉장히 빨라야 돼. 갑자기 수험 풀다가 갑자기 그래프 그려야 되고 갑자기 적분해야 되고 단원의 구성이 갑자기 확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걸 시간 안에 풀려면 문제 딱 읽고 거기서 읽자마자 이 단원에 이 개념 원했네. 이 개념을 여기 조건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문제가 원했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냥 도물적 감각으로 계속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많이 해보고 많이 연습해봐야 구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잖아. 근데 당연히 시험장 가서 버벅대고 시간의 밸런스도 안 맞고 이런 게 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구나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안 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사실은 강사들 중에 막 문제 많이 풀어라, 모의고사 많이 풀어라 이런 거 강조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은 사실은 강조하지 않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 근데 요즘 같은 포맷이면 선생님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이런 시험지면 시간 재고 푸는 연습 되게 중요하다. 많이 푸셔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이 시험지 포맷이 여러분 구성이 되게 괜찮을 것 같지만 되게 빡빡한 시험지야. 두 세트를 100분 안에 푼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 번에 쭉 푸는 게 아니잖아. 가다가 4점짜리 띄고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 많은 친구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아직 그 경험 안 해보셨잖아. 모의고사 실전 연습 많이 안 해본 상태로 시험장에 갔으니 단원별로 문제가 원하는 의도를 읽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시간 내내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시험지의 밸런스는 힘들 수밖에 없지. 네가 지금 시험 보고 와서 되게 아쉬운 감정 중에 이게 있을 거야. 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 문제 해볼만 했는데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해서 덜렁대다가 이 문제 틀렸는데 나중에 복귀해보니 이 정도면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 아쉬움이 여러분이 하반기에 공부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너는 하반기에 공부할 걸 미리 끌어다가 시험에다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운 게 맞는 거지. 그니 6평 보고 나서 점수가 아쉬워? 괜찮아. 이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걸 이 시험지가 보여준 거야. 그니 선생님이 6평은 욕심내지 말고 아는 것만 담아주라고 한 게 아는 것만 담아주시면 다음번엔 지금 네가 아쉬워도 그걸 하기만 하면 되거든. 6평, 9평은요. 6평이랑 달라요. 그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솔직히 중간 과정에 가셨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쉬움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 아쉬움만 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면 돼. 6평의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이걸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네가 그 아쉬웠던 걸 이제부터 잘 메꿔서 앞으로를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가 나오긴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쨌든 내가 나중에 뭔가를 이제 시험을 봤으니 분석해서 다음을 해야 되잖아.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명심하고 가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시험지가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줬던 건 얼마나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험지에서 보여줬지. 자, 이 시험지를 선생님만 본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뭐 관련된 우리 교실 관련된 모든 연구들이 다